네, 오늘장 내일장 4월 24일 수요일 순서 2부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확실하게 정리정돈하고 또 내일에 대한 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마감한 오늘 우리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16.71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금 1930선대 중반까지 오르고요. 오늘 0.87%의 이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살펴보면요. 외국인이 433억 원으로 팔긴 팔았으되 그동안의 물량에 비교해서는 그다지 많이 안 팔았습니다. 기관이 1,400억이나 넘게 사들였고요. 개인은 1,142억 원을 내다 팔았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564포인트로 9.64포인트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1.74%가 올랐고요. 외국인이 장중에는 소폭 순매도였습니다만 장 후반으로 가서 집계를 해보니까 18억 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순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이 423억 원을 사들였고요. 개인만이 지금 장세 좀 올라가는 것에 부담감을 느꼈나요? 387억 원을 팔았습니다. 네, 다음 원달러 환율입니다. 3.1원이 내리면서 1117.7원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순서 오늘 장 정리와 내일장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동보증권 도곡금융센터 왕용석 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 아주 기분 좋은 상승입니다. 장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에 힘입어 1935.34를 넘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주택 지표 및 기업 실적 호조의 오름세에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도 전일 대비 12.43포인트 오른 1931.06으로 개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운수창고, 기계, 건설, 유통 등이 2% 이상 오르고 섬유복, 보험, 화학, 금융, 증권 등도 선전하고 있는 반면에 비금속 광물, 의료, 정밀, 통신 등은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오전 10시가 넘어 외국인의 콜옵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장을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이번 부동산 대책이 4월 22일 월요일부터 적용이 되면서 주택시장을 통해 풀리는 대출금이 시중의 유동성을 늘리게 되고 또한 그 자금이 점차 주식시장의 유동성으로 개선되면서 이런 흐름이 조금만 강화되면 강한 유동성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오늘은 모처럼 STX 그룹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산업은행이 STX 경영 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풀이됩니다. 또한 운수업종도 흐름이 강했습니다. 그동안 대형 해운사가 3월 이후 급락세를 보여왔는데 모두 활발히 상승했습니다. 항공운수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또 해운인 한진해운과 STX 페노션이 바닥을 벗어나 상승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해운은 경기 민감 중에서도 민감도가 대단히 큰 업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시가총액도 크지 않아 파생상품 관련 견제도 약합니다. 그래서 오를 때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다만 오늘 시멘트주는 10% 인상을 처리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인상을 하면 이익이 크게 는 상황일 뿐 손실이 확대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더구나 지난해에 비해 연료인 석탄 가격이 하락해 있고 부동산 시장 개선과 신축 건설 시장이 살아나는 점에서 여전히 업황 회복 국면으로 보면 되고 향후 건설 업황이 강해지면 다시 인상을 시도할 것입니다. 즉 공사를 미룰 수 없고 수요가 많을 때는 인상을 다시 하게 되는 수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흐름을 내일까지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일장 전망을 해주십시오. 예, 현재 뉴욕 증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엑스모빌이 중요한 지지권에서 상승하면서 세계 증시를 리드할 입장이고 또한 그동안 제기만 했던 유동성이 부동산 대책과 함께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점,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 겁니다. 산업재 투자의 가장 큰 핵심인 큰 구도를 밑바탕에 깔고 기업의 가치를 주안점으로 전략을 가져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유동성 장세 조건이 가해지고 있으니 유동성의 변화에 압력을 세우고 성공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이 성공 투자하는 데 밑거름이 되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용석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상로 전문위원님.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죠? 예, 네.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 장이 워낙 좀 강세장 뛰다 보니까 딴 생각 잠시 하셨나 봅니다. 너무 좋아서. 예. 예. 자, 오늘 장 수급 특징과 업종별 특징이 어땠습니까?
예.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뭐 강세장 연출했습니다. 그 0.8% 지금 오르는 모습 나타내서 1935.3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는 여전히 매도권을 보였지만 기관의 매수세 자체가 적절하게 들어오면서 저가 매수세라는 키워드를 만들어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은 오늘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1.7%의 어느 정도 큰 양봉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투자 주체의 가장 큰 맥점은 바로 기관의 매수세였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의 투자 심리 자체는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기관이 그만큼 긍정적으로 돌아서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조금 받쳐주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하단 자체를 조금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판단하기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곧장 우상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요. 오늘 대부분 다 저가 매수세가 조금 유효했거든요. 그만큼 잠시 쉬어갈 수도 있는 지점이지만 대신 우리는 지금 PBR 1배에 해당하는 1900포인트, 그 1910포인트까지 저점은 형성되어 있는 상태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 한번 보시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제조업 그리고 중형주 쪽에 베팅을 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같이 한번 보신다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금융, 보험, 화학, 철강금속, 서비스 업종까지 경기 부양 관련주에도 베팅하는 모습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 IT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통신 방송 서비스 쪽에서 매수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IT 부품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동반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번의 갭을 띄우면서 지금 쉽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 말은 즉슨 앞서서 있던 어느 정도의 매물대를 지금 소화를 했다는 거죠. 소화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길게 보시면 항상 갇혀있는 박수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수권 자체를 크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흔들기는 이제 끝났다. 흔들기는 끝났고 현재부터는 IT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제약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고 지금 고평가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고평가라고 보시기보다는요. 실적에 의해서 그리고 실적을 위한 실적에 의해서 가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바로 코스닥 시장에 나타나고 새로운 트렌드는 지금부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와 함께 등락을 나타낸 오늘장 특징주는 어떤 것들입니까? 예, 우선 현대 하이스코어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 하이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청자분들한테 상당히 익숙한 종목군이죠. 일단은 내열 강판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라든지 아니면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거기 자동차 본네트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강판을 만드는 회사다. 그렇게 쉽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거의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우리가 21선에서 지금 주봉상에서 보신다면 첫 번째 시초로 올라갔던 부분이 바로 이 가격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까지 오자마자 지금 회귀 현상이 조금 나타나는 부분이었고요. 우리가 현대하이스코 같은 지금 철강업종의 업황을 한번 본다면 아직까지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같은 부분에서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런 뉴스거리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뉴스를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보다는 지금
그냥 냉정하게 보신다면 그냥 저가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들어왔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신권의 매수세보다는 지금 금융투자업종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만큼 저가 매수세에 어느 정도 단기성이 매물로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한가를 따라잡기보다는 우리가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실적 확인을 한 번 더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외바닥으로 올라가는 종목군은 단연코 크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봤듯이 항상 짝꿍뱅이 패턴이죠. 바로 쌍바닥권을 형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 발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N자형 파동을 한 번 더 노리시는 방법이 좀 더 적절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디지털 옵틱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 중에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지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일단 갤럭시 S4에 들어간다는 거죠. 갤럭시 S4에 들어간다는 거고 바로 갤럭시 S4 같은 경우에는 고화소 모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옵틱의 매출처를 한번 같이 보시면 저화소 300만 화소라든지 5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어느 정도 매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800만 화소라든지 아니 1300만 화소까지 지금 고화소 모델 자체를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수 있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갤럭시 S3가 생각보다는 많이 팔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대 정도가 팔렸다고 하는데 갤럭시 S4 같은 경우에 목표량이 6,500만 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초도 물량 자체를 디지털 옵틱에서 어느 정도 물량 자체를 벌써 만들어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승세가 조금 이어지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적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게요. 실적은 일단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금의 추세적으로 한번 본다면 현재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좀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다른 여타의 스마트폰 부품과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카메라 센서와 다른 점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메모리 분야라든지 아니면 다른 AP 프로세서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 선도주자권은 아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쟁률이 심해졌기 때문에요. 그런 점이 있겠지만 카메라 화소,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카메라 센서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거의 독보적인 존재거든요. 그런 점을 인정을 하신다면 좀 더 카메라 모듈, 카메라 센서에 대한 업종 그리고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조금 더 전망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시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납품을 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옵틱이라든지 아니면 고화소 모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최근에 모습이 좋았던 게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군이죠.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화소 모델을 납품을 하는 회사죠.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KG 이니시스라는 KG 모빌리언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KG 이니시스가 모회사죠. KG 이니시스는 얼마 전에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지금 성적을 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KG 모빌리언스가 또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이슈가 됐던 거는 전자결제주가 상당히 좋아졌다. 거기에 대해서 이비주와 연합해서 지금 동반성장이 가능하다. 그런 뉴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을 참고 화면을 통해서 쫙 같이 보시면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 모습은 뭘 뜻하냐면 주가 자체가 한 번 더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그렇게 좀 단연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5% 내를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 그리고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만큼 우리가 전자결제주 성장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아서 대부분의 종목군이 오르는 모습, 물방 고기반의 모습을 유지를 했지만 평소 때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평균 상승 이상을 보였던 것은 바로 전자결제주들이었고요. 그런 관점에서도 본다면 1분기 실적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이렇게 주가도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 조금 저는 강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현재까지 소매적으로 한번 따져보시면요. 오프라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B2C 시장이죠. 그래서 기업과 개인 소비자 간의 거래 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C2C 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셜 커머스라든지 아니면 오픈마켓 그리고 중고 거래 자체가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개인 간의 거래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 까지도 지금은 KG 모빌리언스라든지 아니면 KG 이니시스 같은 전자결제 관련주들의 특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를 했을 때는 분명히 매출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자결제주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C2C 시장까지 흡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걸 먼저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오늘 상승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전자결제주를 제가 좀 강조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결제주 종목군들은 소위 얘기하면 끼가 있습니다. 끼가 있다는 말은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렇게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까 전에 그림을 보여드렸던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변동폭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마진이 많이 남는 기업은 주가 자체도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지만 아직까지도 코스피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 조금 위험한 단계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코스닥을 싫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고요. 하지만 지금 오늘의 상승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고 지금 코스피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거래량이 줄고는 있지만 하단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 번 더 여기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은 나타날 수 있을지언정 여기서 크게 빠지기에는 제가 보는 관점을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이라면 여기 실적 발표가 곧 다 나타나게 되죠. 경기부양 관련주들도 그렇고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철강주도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 곧 오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지금은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저가 매수세를 잡아주는 형국이지만 곧 다시 한 번 더 외국인의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는 날이 오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실적 확인주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보시면 조금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손해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관의 매수세의 가장 큰 특징은 저가 매수죠. 저가 매수. 그건 낙폭과대고요. 낙폭과대 자체를 좀 더 인식을 하시고 지금 단기 트레이딩은 분명히 낙폭과대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900선이 왜 중요했냐면 바로 PBR 1배 그리고 PR로 따진다면 연간 순이익이 40조에서 60조가 잡히는 구간이었거든요. PER이 8.6배에 지나지 않는 그런 매력적인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연간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00조를 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는 주가를 당연히 재평가받아야 되는 구간이고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실적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는 그런 어느 정도의 확인 심리죠. 확인 심리가 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의 엔화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외국인의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려면 일본의 엔화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불러일으키려면 실적이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 점을 조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IT 업종이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이유는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도 물론 있겠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이유가 바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IT만으로는 조금 버겁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하시고요. 큰 시세가 나기 위해서는 지금은 경기 부양 관련주가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계적인 트렌드 그리고 미국 시장이 변하고 있는 움직임의 모습이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조금 더 경기 부양 관련주를 조금 더 확인하시자. 대신 눈으로만 사셔야 됩니다. 꼭 실적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그때 행동을 하시자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엔저 현상 등등 환율이나 변수도 요즘 우리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항상 엔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2001년도에도 그랬고 2004년도에도 그랬고요. 2006년도에도 그랬고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성장할 때는 엔화도 약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경기 자체가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엔저에 대한 유동성 자체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기에는 약간 제한적인 움직임이 있을 뿐이지 엔저라고 하면 당연히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엔화가 유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엔화가 유입이 되는 부분은 바로 유럽의 국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국채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하면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일본 자체를 막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고요. 우리나라가 엔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당연히 실적이라는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과 경쟁적인 업체였던 수출 업종이었던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조금 바라보시는 시각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들 엔캐리 현상이라고 하죠.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자체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엔저가 여기에서 단기적인 다시 한 번 더 내려갈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저는 솔직히 그렇게 바라보진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100엔에서 110엔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만큼 엔화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약세 현상을 좀 더 띌 수 있다고 보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좀 더 근무를 하시고 나머지 다른 여타의 업종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그리고 엔저 자체도 어떻게 보면 수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돼야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지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심기원 대표는 업종과 종목의 차별 전략 지속 그리고 실적 모멘텀과 낙폭과대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업종을 들었고요. SK 하이닉스를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자, 김선윤 대표는요. 코스피는 매수, 코스닥은 관망,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실적주를 매수하자고요. 종목은 인프라웨어입니다. 네, 먼저 주식을 살까 심기원 대표께서는 이 단기 조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군요.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조정에 대한 그런 양상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업종과 종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실적에 따라 갖고 주식들 그리고 업종의 흐름이 완전히 좀 엇갈린 양상 속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 형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지수의 움직임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 ETF라든가 혹은 지금 인덱스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수의
상승이 무조건적으로 계좌의 수익률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아마 다들 공감하셨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집중 그리고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주식에 대해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실적 전망치가 많이 하향이 되었는데 그러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던 종목군 중에서 오히려 기대감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즉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던 만큼 어닝 서프라이즈 혹은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할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매수 관점 대응 전략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불안한 패턴이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230억 원대 매도 우위를 보임에 따라 갖고 4월 들어서 한 2, 3거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 거래일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셀코리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감은 아직도 남아있다. 물론 지금 시점 매도폭이 약간 줄어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환율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장에 외국인이 사주기에는 약간은 지금 시점 좀 의문감이 드는 것도 맞기 때문에 외국인과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매매 패턴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조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물론 염두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선희 대표는 IT주 중심으로 강력 매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삼성전기가 그에 대한 해답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기가 코스피 지수 한 1900포인트 찍는 순간부터 바닥을 딱 찍은 이후에 오늘 거의 6% 이상까지 급등해줬다가 자,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 5% 정도의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실적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던, 상승을 주지 못했던 종목들이 상승을 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종목은 그에 걸맞게 낙폭도 되게 컸고 또 하나 실적도 양호했고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이 나와주는데, 삼성전기뿐만이 아닙니다. 여타 이제 다른 IT 관련주도 SK하이닉스나 LG전자 같은 종목도 계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 시장 상황에서는 IT주밖에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종목 IT, 코스피 종목 IT 많이 좀 찾으실 텐데, 자, 이미 코스닥 종목 IT 종목들 너무 많이 조금 상승폭을 최근에 보여줬고, 오늘 코스닥 지수가 또 한번 새로운 가격대, 얼마만입니까? 이게 다시 한번 오늘 새로운 가격대를 보여주면서 563포인트 정도, 564포인트까지 갔었죠. 뚫어주고 새로운 신고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 자체를 보더라도 코스닥의 IT 종목, 특히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조금은 투자하시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적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코스닥 종목들 중에 대부분 종목들 엄청 많이 오늘 상승폭을 좀 보여줬었는데, 잠깐 살펴본다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유형컴텍 같은 경우 5% 급등했고요. RFSM이나 하이소닉 같은 경우 대부분의 이제 코스닥 종목들 중에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이 큰 폭의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접근하기가 사실 좀 많이 힘듭니다. 오히려 코스피 종목의 IT 관련주로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좀 이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 그렇다면은 지수가 지금 상승한다는 쪽에 베팅을 한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코덱스 레버리지도 크게 나쁘진 않은 투자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반등줄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고요. 자,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을 봐서도 외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브레이크를 잡지 않나. 자, 개인만이 빠져나가는 모양새가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다시 기관들이 물량을 싹 다 먹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그 중심에 좀 투신권과 금융투자 보험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코스피 중에서도 IT, 그 중에서도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대형주 중심, 종목별로 한 번 더 말씀드려보자면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당연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고, 좋은 이제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전기를 말씀드렸는데, 자, LG전자는 그럼 어떻겠냐? 자, LG전자 오늘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지만서도 한번 꾸준하게 지금 반등을 줄 수 있는, 최근에 너무 낙폭이 좀 올라줬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모습 뿐이지, LG전자는 제가 이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봉으로 보면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주봉으로 지금 꾸준하게 빠졌던 주가 부분 자체가 서서히 지금 다시 한번 골드크로스 모양을 보여주면서 반등할 그런 모멘텀을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LG전자 오늘 실적 굉장히 좀 그래도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1000만대 돌파했고요. 그렇다면은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도 좀 더 가파른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LG전자 단기적으로도 한 10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한 종목도 말씀드려보자면요. 자, SK하이닉스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꾸준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3만 원 뚫고서 순식간에 안착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꾸준하게 기관들이 다시 재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또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크게 좀 관심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자, 기관들이 지금 며칠 연속이죠. 지금은 10일 이상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 또 SK하이닉스입니다. 요 튼튼한 IT 관련 대형주들로 해가지고 조금 편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실적 모멘텀과 낙폭 과대 업종 등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선호하는 순매수 업종에 주목하라. 이런 종목 선정법을 심 대표께서 주셨네요. 네, 우선은 역시나 지금 시점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적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한 이슈도 물론 중요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오늘장 급등 양상 보인 종목군들 두 가지 형태로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었던 낙폭과대 업종군 쪽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 측면 어느 업종군 어느 지금 시점 모멘텀이 더 강하게 단기적으로 작용할지는 약간은 지금 예측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은 좀 적절한 그런 투자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시점 모멘텀 같은 경우는 역시나 IT 관련된 업종군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 말고도 현재는 문화 콘텐츠 관련된 업종과 종목 쪽으로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문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여가생활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실생활에서 많이 공감하실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쯤은 종목 선정에 있어서 선정의 잣대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장의 이슈 역시나 낙폭과대 업종, 특히나 항공업종이라든가 정유화학업종, 건설업종 중심으로 해서 좀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해운업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 종목군들 급등 양상 보였기 때문에 오늘장 코스피 시장의 지수 상승을 이끈 것은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업종이 아닌 약간 낙폭과대 업종군들의 반등세가 나오면서 이러한 형태가 좀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어느 정도 추세 상승, 단기 상승 가능성을 낙폭과대 업종군 쪽에서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수익률은 한 3에서 4% 정도로 제한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업종과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해 드렸던 그동안 상당히 안 좋았고 우려감이 컸던 업종이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그런 업종 쪽으로도 관심은 유효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업황의 태동기 즉 성장기의 초입 단계에 지금 진입한 그런 업종군 쪽에서는 충분히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과거 작년도부터 만약에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결제 관련주가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약간은 지금 시점 계절과 관련된 요인 지금 제스키라든가 이런 관련된 상품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블랙박스 관련된 부분도 아직까지는 시장의 성장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숙기에 들어간 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는 미리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거 앞으로 수요 확대와 그리고 정부 정책과 지금의 시대적인 패러다임을 잘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순 매수를 해줘야지만이 의미 있는 대세 상승에 대한 흐름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만의 힘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용 융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감이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매물 압박감도 그만큼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사준다라는 거 그만큼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두 수급 주체가 사주고 있다라는 측면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소연 대표께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실적주 매수를 주장하셨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 시즌이죠. 우리 신기현 대표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실적이 안 되는 종목들 갈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이미 좀 오늘 좀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이 상승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다시 한번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다시 한번 그 하락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아직 시장입니다. 5월달까지도 충분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다 확인한 이후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당연히 2분기에는 훨씬 좋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1분기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기관들과 외인들 특히 낙폭 과대주에 오늘 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어느 정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단순히 낙폭 과대뿐만이 아니라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해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그 중심에 있는 업종들 아까 말씀드렸던 IT 업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기관들은 오늘
업종별 순매수를 살펴본다면은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흐름이 좀 보여줬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이제 종목을 좀 선택하셔야 되냐? 당연히 이제 실적주입니다. 특히 코스피에서는 IT 관련 종목 중에서 전자 쪽으로, 전기전자 쪽으로 삼성 관련주들이나 아니면은 LG 관련주들이 좀 괜찮은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안 좋았던 업종 중에서 뭐 삼성 관련주 말고 뭐 LG 관련주 말고 화학주 쪽이나 아니면은 뭐 철강 이쪽 주들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낫습니다. 뭐 대림산업 같은 경우가 그나마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지만서도 개별주 실적적 종목으로 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워낙에 지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기관들의 흐름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오늘 동시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포착이 됐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코스닥이 최근 들어서 3일 연속 동시순 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 코스닥은 사실상 지금 접근하시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상승폭을 가중시키기 위해서는 코스닥 지수 자체가 지금 560포인트가 아니라 570포인트 위로는 한번 뚫고 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이렇게 고점을 뚫은 이후에 한번 그 바로 전이죠. 한번 하락폭을 좀 키워줬기 때문에 내일장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일장과 더불어서 모레 금요일까지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570포인트까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방, 그러니까 560에서 570포인트 부근은 지금 저항선 부근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관망할 필요가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승폭을 이끌었던 종목이 대부분 다 IT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그럼 이 관련주들 다시 한번 상승폭을 가져오는 게 아니냐 하시는 대로 한 570포인트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IT 관련주들이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는 한번 단기적인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줬다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코스닥 지수를 540에서 560까지 올렸던 부분이 IT 관련주들인데 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망성이 높습니다.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은 실적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IT 종목 매수가 가능하지만서도 실적 발표가 나온 바로 그 즉시는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올해부터 해서 기관들과 외인들의 매수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한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기관이나 외인들 500억 이상 매도세가 좀 나오는 날은 조금 물량 자체를 한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는 걸로 조금 이렇게 대응하신다면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분 전문가는 과연 내일 뭘 살지 심기현 대표께서는 SK 하이닉스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선은 뭐 SK 하이닉스 다들 아시겠지만은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보다는 약간 좀 하락세가 나오면서 뭐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 보였지만은 어쨌든 간에 실적이 흑자 전환되었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었다라는 측면은 SK 하이닉스에 있어서는 상당히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약간은 뭐 조정 양상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 우상향에 대한 패턴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적인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오늘장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은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에서 외국인이 점차적으로 지금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앞서 장중에는 강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곧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될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수급 개선 기대감은 높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디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바일 디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기기 관련된 수혜 그리고 실적 모멘텀은 최소한 2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 이후 기대감은 2분기까지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아직까지 대형주 장세 흐름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은 대형주 중에서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 탄력도가 다른 뭐 중소형주에 대비해서도 크게 떨어지진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23,000원대 시작되었던 SK 하이닉스의 상승 흐름은 최소한 3만원대 초반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우선 매수 관점 대응 전략 29,000원
16,000원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이 가격대가 사실은 한 두 번 정도 가격적인 부담감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시점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실적이 호실적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횡보 구간만, 조정 구간만 살짝 지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3만 원에 대한 지지 라인은 최소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3만 원에 대한 저항 라인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3만 1,000원대 부분까지는 터치가 단기적으로는 가능하고, 그리고 터치 이후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3만 1,000원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3만 3,000원대 이상에 대한 목표가도 설정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27,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박스권의 형태에 있어서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하시면서 지금은 우상향에 대한 패턴 중에 하나의 약간 횡보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7,000원만 손절 하회하지 않으면은 좀 자신감 있게 들고 와볼 만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김소연 대표께서는 인프라웨어를 재차 추천하셨는데 지난번에 목표가 이미 도달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인데요. AS와 기업 설명을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수익률이 10% 이상 지금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한 11% 정도 났나요? 한 그 정도 난 것 같은데요. 자, 인프라웨어를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차트에서도 매력이 굉장히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제가 라인은 이렇게 한번 그려드렸던 것 같아요. 자, 최근에 고가 라인 부분 딱 이어져 봤는데, 이 고가 라인 부분에서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서 제가 이 포인트에 정확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싹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인프라웨어는 실적 부분에 있어서 일단 문제가 전혀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중요한 점 모멘텀 자체가 워낙에 좋은 종목입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이 부분에 있어서 갤럭시 S4에 납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여타 다른 스마트폰에도 납품이 들어가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출 확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중국 쪽에 관련된 매출 자체도 급격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지금 있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인프라웨어가 지금 또 한 번 주목받는 게, 최근에 이렇게 시장에서 이런 뉴스가 많이 돕니다. 자, 전자책 시장이 크게 커지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 그러면 인프라웨어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책 시장이 뭐죠? 자, 팔라우라는 전자책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팔라우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자책들을 팔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매출 확대가 올해부터 또 한번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인프라웨어 지금 뭐 단기적으로 급등한 흐름 보여줬지만서도,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갈 길 멉니다. 주봉상으로 고점 라인 지금 16,000원 부근에 지금 딱 걸려있는 모습인데, 단기적으로 제가 13,000원 말씀드렸고 2차적 목표가 14,000원 말씀드렸습니다. 2차적으로 14,000원 정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자, 수급상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최근 들어서 아주 이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자, 최근에 한 달입니다. 딱 한 달 동안의 수급 상황인데, 한 달 동안 보시면, 자, 기관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인 매수 자체가 매우 많은 물량을 쌍끌이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오늘도 기관들 3만 주 이상 들어와줬고, 외인들이 이 종목을 그 전까지만 해도 관심들이 없던 부분이었었는데, 외인들조차 3일 연속, 자, 검은 머리 외국인이 연정 외인들의 물량 자체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투신권이 지금 한 달 동안 12만 주 매수가 들어와줬고요. 대부분의 기관들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보험권에 15만 주 이상 들어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하게 가격대는 좀 더 나아져야 되겠다. 그러면은 거래량 자체가 지금 현재 한 100만 주가 좀 안 되는, 적을 때는 한 50만 주 정도의 모습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움직여줄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매도하기에는 좀 사실상 힘이 듭니다. 일봉으로 가보면 거래량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매도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좀 더 가파른 거래량이 지금 현 상태에서 이렇게 크게 나와줘야 됩니다. 최소한 2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좀 나와주기 전까지는 홀딩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1차적인 목표가 14,000원까지는 무조건 홀딩 하셔야 되는 게 정석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 2차적으로는 14,000원이 아니라 15,000원, 16,000원 올해 가져가신다면은 제 개인적으로 보건데 한 2만원 정도까지도 장기적으로 투자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갤럭시 노트 3까지 탑재가 된다면 또 한 번의 레벨업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서 대응을 하시고, 손절가 자체를 제가 굳이 잡지는 않겠습니다. 이 종목 그래도 혹시 익절가로 잡아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익절가 자체를 한 13,000원 정도 잡아드립니다. 익절가 13,000원 깰 시에는 수익률 한 5% 이상인가요? 5%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겠다. 제가 굳이 추천 안 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이 좀 더 상승해 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꼭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이라면은 13,000
한 2,300원, 13,000원 초반대 가격에서 조금 매수를 해주신다면은 안전하게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인프라요.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2만 원 선까지도 노려볼 만하다고 하니까 좀 긴 호흡을 가지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심기현 대표의 추천 종목 LG U 플러스가 아직까지 매수가에 미도달한 상태입니다. 어떤 대응을 주문하실런지요? 네, 우선은 매수를 못했지만 어쨌든 종목이 지금 현재 시점 한 주 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시점 가격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목표가 1,500원대 설정을 해드렸는데 지금 시점 9,400원 라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 매수도 역시나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사실 최근에 시장 이번 주 상당히 좀 예상과는 다르게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LG U 플러스 같은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지만은 과거 최근 이 3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장 대비 분명하게 고수익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시점 통신업종에 있어서 마케팅 비용과 관련된 우려감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지불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인 가입자 유치가 가능하냐는 바로 LG U 플러스가 가장 탁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무제한 요금과 관련된 통신 요금이 나왔는데 통신 3사 중에서 지금 시점 반응이 가장 좋은 곳이 LG U 플러스이기 때문에 가입자에 대한 증가세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아직까지도 LTE 관련된 수혜 업종과 종목은 바로 LG U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500원대까지의 터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는 거 시장 대비 고수익은 아니겠지만은 안정성과 그리고 수익성을 위한 그런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LG U 플러스 분명하게 포트에 어느 정도 담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1,500원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은 1분기 GDP 관련해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지 김 대표께 듣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자, GDP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폭이 좀 예상이 돼야 되는데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만약에 GDP 자체가 어느 정도 그런 예측치보다 상승할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수 상승 나와주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매수가 한번 강하게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오늘 그래도 외인들이 237억 매도가 나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보셔야 될 것은 개인들의 매도 물량 기관들이 다 잡아먹고 있다는 거. 충분히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수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수를 보실 분들은 아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자, 코덱스 레버리지 쪽으로 투자를 좀 해보시면 또 나쁘진 않을 겁니다.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으로도 한 12,000원 부근, 그 중기적으로 한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까지도 코스피 지수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다이렉트 전략을 짜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다이렉트 전략을 함께 짜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윤 대표와 심기현 대표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크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증시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이런 상승 흐름이 내일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수급적인 면도 상당히 개선돼 있고요. 내일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 반가운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